이미 100여 개의 약국들이 공공심야 약국의 운영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미 다 증명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재정 당국자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 위치한 아람약국. 7월 1일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동참한 약국 61곳 중 한 곳입니다. 하루 약국을 찾는 환자는 30여 명.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공공심야약국을 시작했지만 이전부터 12시까지 운영하며 약국을 홍보했던 이유가 컸습니다. 그걸 붙이셨더라고요? 네. 거기 게시판에? 그렇죠, 너무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시가 약국이나 이런 게 문 닫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병원도 사실 몇 군데만 이제 열려 있으니까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이럴 때 아람약국을 운영 중인 강용철 약사는 건물 외관에 약국 영업시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약국 문의 전화에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입니다. 이 같은 홍보에 취재가 진행되는 중에도 다양한 환자가 약국을 찾았습니다. 새끼손가락 때문에 탈골돼서 이 시간대는 여기만 항상 세종시는 항상 다 모든 게 일찍 닫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늦은 시간 아프면 자주 이용하는 약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병원이나 어디 응급실은 가실 생각은 안 하시고 약국으로 갔는데 너무 사람도 많고 세종시가 또 여기 충남대랑 저기 또 나성동 쪽에 있긴 한데 오랜 시간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비싼 돈 주고 오랜 시간 있을 바에는 응급 처치만 잠깐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정형외과를 가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약국이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야 아프거나 열날 때 금방 와서 또 편의점에서 사는 게 아닌 전문 약사에게 물어보고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더 환자들한테는 좋죠. 뭐 안심이 되기도 하고 평소에 뭐 이용할 때 편하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이 항상 좀 늦게 끝나는데 네, 그래서 거의 이쪽으로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강 약사는 이번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이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사업 자체가 잘 돼야 약사회도 더 잘 될 것이고 약사라는 이런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랄지 뭐 가치랄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세종시 안에서는 저희 약국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홍성보령약국 전진수 약사. 이곳은 당초 인구 10만 미만 지역으로 비도심권으로 분류됐던 곳입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지원금 일부가 삭감됐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 닫으면 그만인데 이미 인식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돼서 그냥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어쩌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같이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한밤중 치안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특히 약국 건너편은 공사 중으로 불빛이 없어 어두운 만큼 개별적으로 심야 시간대에만 근무하는 야간 직원을 뽑기도 했습니다. 전 약사는 도심 지역과 비도심 지역의 차이가 분명하다며 정부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데서 저희는 근무 약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원금이 당연히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같은 시범 사업은 10월부터 다소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0만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명과 비도시명으로 나눠 진행되던 사업은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10월부터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약국 지원금을 줄여 더 많은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약사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 61곳을 76곳으로 늘리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담당 임원인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약사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365일 밤 1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약국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비한다면 그분들은 항상 서운하실 수밖에 없고 건강도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이 교대 근무도 하셔야 되고 이런 현장에 그런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까지 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변수도 많고 또 그 현장의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전해져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와 성숙도가 높아져서 더 좋은 사업 모델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 부회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토대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지원이 본격화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방정부가 되느냐 중앙정부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 사실은 그 부분은 국가가 이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원칙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이라고 하는 이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상품인데 이 상품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오남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입게 되는 해에 비하면 이런 공공심야약국의 예산을 통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그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부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은 이미 증명됐다는 입장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개의 약국들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미 다 증명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 우리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 없는 서비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장되어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이것은 국가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취약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공공심야약국 서비스를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심야 시간에 약물 검토 서비스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이 시범 사업의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재정 당국자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 약 자판기 실증 특례 등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하나둘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요구를 단순히 편의성, 경제성 논리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공론 한상인입니다.